중국 해안 근처에 거대한 것이 들어왔고 전체 침략 함대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80km 내어비의 수로 대만 해협,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점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진핑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대만을 봉쇄하고 섬의 군사주둔을 확립하며 일본과 미국을 이 해역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점차적으로 해협을 중국의 내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해안 경비대 선박은 센카쿠 열도 주변을 1년에 357일 순찰합니다. 타이완의 영공은 매년 수천 번 침해듭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인공섬이 건설되었습니다. 계획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계획은 깨졌고 큰 폭발과 함께였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일본 구축함 JS 이카즈치가 AIS 트랜스폰더를 끈 채로 타이완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중국 본토에서 130km 떨어진 베이징이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단 한 척의 배였지만 베이징의 반응은 마치 전체 함대가 파견된 것 같았고 그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과는 타이완을 일본에 넘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의 130일 주년에 해당했다. 중국은 지켜봤지만 막을 수 없었다. 항의했지만 저지할 수 없었다. 드론 영상을 공개했지만 배를 되돌릴 수 없었고 다음날 일본의 요코하테 해협에 자국의 구축함을 보내 억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의 표시가 아니라 절망의 표시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미국 함대, 동쪽에서는 대만, 남쪽에서는 필리핀의 미국 미사일, 남동쪽에서는 오커스 잠수함이 있습니다. 매일 조여오는 포위망, 그리고 일본은 그 포위망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목표가 아니라 중국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과 공황 뒤에는 매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장 샤오강이 향환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외교부 대변인 거지아 군이 고의적인 도발, 실수의 실수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표준 외교적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고려해보세요. 미국 해군은 이 해협을 정기적으로 통과합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모두 통과했습니다. 베이징은 매번 항의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구축함 한 척을 보내면 중국은 80년 전의 사건들을 꺼냅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의 이름은 역사적 무기입니다. 중국의 집단 기억 속에서 일본은 1937년의 암흑기, 만주 점령, 5천만 명의 사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억은 공산당 창립 서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일본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재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에게 이는 강해지는 전략적 경쟁자가 아니라 역사적 악몽이 돌아오는 것이며 다카이치 위기는 이 공포를 심화시켰습니다. 2025년 11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X에 그 더러운 목이 스스로 쳐들어왔다. 주저없이 잘라버리겠다. 라고 게시했다. 현직 총리에 대한 외교 간의 참수 위협이다. 그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쉐젠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해산물 금지, 관광 제한, 유엔에서의 외교적 충돌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부패입니다. 시진핑은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숙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허웨이둥이 해임되었습니다. 동부 정우사령관이 숙청되었습니다. 2명의 연속된 로켓군 사령관이 제거되었습니다. 대만 침공을 이끌 지휘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인구는 2025년에 339만 명 감소했으며 이는 마오의 기근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출생률이 17%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10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아기수가 적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17% 급락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45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중국의 경제 무기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해산물 금지 조치는 일본 어부들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중국의 가공 공장도 문을 닫게 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일본을 겨냥했지만 일본 반도체 장비에 의존하는
중국의 자체 칩 산업도 둔화시켰습니다. 관광 제한은 75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의 지출을 줄였고 중국 시민들의 돈도 일본에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모든 경제 무기는 그것을 휘두르는 자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베이징의 공포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보세요. 중국은 자연적인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뮤큐 열도, 대만, 필리핀, 포르노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섬 사슬이 중국의 배양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 사슬의 중심에는 대만, 메가도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함락되면 그 사슬이 끊어지고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만이 버티면 중국 해군은 미야코, 바시 또는 멀리 떨어진 말라카의 새 좁은 해협에 갇히게 되며 이 모든 해협은 미국, 일본 또는 필리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포위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항공모함 랴오닝과 산둥이 처음으로 동시에 제2도련선을 넘었습니다. 11월에는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니 전자기 캐터펄트를 장착하고 추격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군을 건설했으며 37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군함은 여전히 첫 번째 섬사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섬사슬인 괌,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는 미국의 후방 무기고이며 이 포위망은 매일 더 조여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일본에 있는 5만 4천 명의 미군, 그러나 이란 전쟁이 이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들이 인도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미국 해군이 대만 해협을 정기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도 통과합니다. 한때 미국만 하던 일을 이제는 7개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필리핀의 9개의 EDCA 기지, 바시 해협을 마주한 루손 북부에 4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루손에 있는 미 육군의 타이폰 미사일 배터리, 토마호크와 SM-6의 사거리는 최대 2,500km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중국 남부 해안의 해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커버합니다. 바타네스의 해병대, NSS 무인 대함 시스템. 발리카탄 2026 현재 진행 중이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7,000명의 병력, 함선 침몰 훈련, 그리고 일본의 최초 전투부대 참여로 1,400명의 병력과 타입 88 대함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남동쪽에서는 오커스, 호주로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 이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전략적 깊이에서 5,000명의 해병대가 괌으로 이동 중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다층 방어 시스템이 건설 중이며 이지스 어슈어, 사드, 패트리어트, 타이폰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팔라우에 건설 중인 오버 더 호라이즌 레이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발사한 같은 비행장인 안티니온의 노스필드가 80년 만에 재건되고 있습니다. 2천만 제곱피트의 활주로가 복원되었습니다. F-35B가 이미 배치 중입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을 폭격했던 같은 비행장을 중국에 배양하기 위해 다시 열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은 2025년 357일 동안 거의 매일 존재했습니다. 영토 침입은 32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3월에는 중국 해경 함정 한 쌍이 일본 영해 내에서 거의 4일에 해당하는 9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모든 중국 해경 함정은 이제 76mm 자동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경 함정이 아니라 회색 지대 전함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중국 해경 헬리콥터가 센카쿠 영해 내로 비행했습니다.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활발한 마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지도를 볼 때 그것은 감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최신 경비원인 일본은 80년 동안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일본이 그 수호자 역할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난 3년 동안 조용히 구축한 것은 놀랍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한 타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을 통해 전후 일본 지도자 중 가장 대담한 발언을 했으며 그녀는 그 말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6년 2월, 그녀는 헌법 재구조를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의회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미사일 벽이 류큐 열도에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미, 미야코, 이시가키, 그리고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이 섬들에 있는 일본 미사일은 대만 해협을 직접적으로 접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매년 더 멀리 도달합니다. 1D식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5년 만에 200km에서 1000km로 증가하여 5배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주문한 400개의 토마호크, 1600km 사거리,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10척의 구축함의 수직 발사 시스템 통합이 진행 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은 2000에서 3000km로 2031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방어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일본이 이 섬들의 민간인을 위한 이주 용량의 지하 대피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시민을 위한 방공호를 건설할 때 그것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 예산은 9조 4천억 엔, 약 580억 달러로 12년 연속 기록입니다. 국내 총생산 2% 목표가 2년 일찍 달성되었습니다. 잠수함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는 계획이 논의 중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요나구니를 직접 방문하여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JS 이카즈치가 해협을 통과한 같은 날 헌법 개정 작업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2개의 전선. 이것은 조정된 전략입니다. 조직 전환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는 2025년 3월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군을 합동군 본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첫 번째 호주 연락 장교가 일본 사령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두 군대가 하나의 단위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일본이 이제 무기 수출국이라는 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동맹국에게조차 무기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호주의 미래 해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호주는 10억 호주 달러 상당의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주문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첫 주요 전투 플랫폼 수출입니다. 2025년 11월 일본의 최초 치명적 무기 수출인 미쓰비시 PAC-3 요격 미사일이 미국으로 보내졌고 영국, 이탈리아 GCAP 6세대 전투기가 15개국 수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장거리 방공 레이더가 전달되어 월리스 공군기지에서 남중국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효과로 일본은 이제 제1도련선의 산업적 중심입니다. 일본 레이더가 필리핀에서 남중국해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위함은 호주의 미래 해군의 중추를 형성할 것입니다. 일본 미사일이 미국의 비축량을 보충하고 일본의 공식 안보 지원 프로그램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피지, 몽골에 걸쳐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대안적 안보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주위에 동맹 블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발언하지 않은 나라, 즉 역사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소리로 말하며 서울의 침묵은 중국의 위협이 일본에 대한 불편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023년부터 정보 공유를 재개하고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정상회의를 제도화했습니다. 두 전직적들이 공통의 위협에 맞서 조용히 수렴하고 있으며 이 수렴은 베이징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대만 자체는 가장 미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타이베이는 일본의 통과를 지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움직임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증가시킵니다. 2025년에 3,764자의 중국 항공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으며 이는 세 번째 연속 기록입니다. 스쿼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은 이제 정기적으로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괌에서 말라바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해군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 피스토리우스의 말은 분명합니다. 국제수역은 국제수역입니다. 가장 짧고 안전한 병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통과합니다. 유럽의 관심은 원칙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이 해협 양쪽에서 생산됩니다. 해협에서의 모든 긴장 구조는 브뤼셀에서 위기 테이블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만 해협은 폭이 180km입니다. 영해는 각 해안에서 22km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면 70km의 개방된 통로가 남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그곳에서 항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제7함대의 말에 따르면 대만 해협 통과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든 선박이 국제수로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이름조차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모든 일상적인 통과가 주권 주장 약화, 레드라인 수사 약화, 그리고 세계가 중국의 내해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중국이 자국 해군을 이 해협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푸젠 항공모함은 2025년 12월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정기적으로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지만 다른 나라가 같은 행동을 할 때 중국은 반대합니다. 이는 법적 불일치의 가장 두드러진 예입니다. 그리고 류화칭 제독의 50년 계획, 첫 번째 섬 사슬을 돌파하고 두 번째 사슬에 도달하며 글로벌 블루워터 해군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군을 건설했으며 370척 이상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첫 번째 사슬 안에 갇혀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일본의 단일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네 번째 통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80년의 공백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섬 사슬의 모든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곳에 방공호를 건설했으며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호주의 호위함을, 미국의 PAC-3을, 세계의 6세대 전투기를 제공했으며 헌법 개정을 위한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약이 타이완을 일본에 넘긴 바로 그 기념일의 구축함을 베이징의 레드라인을 통해 보냈습니다. 중국은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미국과 일본, 동쪽에서는 대만, 남쪽에서는 필리핀 미사일, 남동쪽에서는 오커스 잠수함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숙청, 붕괴하는 인구, 45년 동안 전투를 하지 않은 군대, 세계 최대의 해군이지만 첫 번째 사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무기는 양쪽을 동시에 베고 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일본 군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일본 레이더로 남중국해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유럽 해군은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쿼드에서 일본과 함께 서 있습니다. 베이징은 80년 동안 신뢰했던 일본의 평화주의를 잃었고 그 손실을 대체할 논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의 샹그릴라 발언이 궁중에 맴돌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은 현실이며 임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 중국이 그의 임기 동안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일본이 다음번에는 단 한 척의 구축함이 아니라 호주, 영국, 필리핀 해군과 함께 함대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우리는 지켜봤지만 개입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더 말할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반복할 때마다 베이징의 억지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